안녕하십니까. 채널K에서 매일 오전에 11시에 뵙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특별한 날 12시에 뵙습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봉고세 때는 어땠습니까? 봉고사는 무슨 얼어 죽을. 네. 저 수능 세대예요. 수능 세대고요. 네. 자기는 학력고사? 제가 학력고사인데 어떻게 형님이 수능 세대일 수가 있습니까? 네. 몰래 준비하셨나요? 매번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수능 보는 날, 학력고사 보는 날마다 네. 똑같은 나와 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한파주의보? 이런 일 정도로 엄청 추웠어요. 우리 시험 보는 친구들 정말 마음이 좀 좋아야 되는데요. 오늘 좀 얼마나 더 떨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다행이죠. 왜냐하면은 어제 저녁엔 정말 추울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날씨에 비해서 온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바람이 덜 불어서 네네. 체감 지수는 그렇게 낮지 않지 않았나 네네.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저는 이제 걱정이 돼요. 뭐가요? 매번 이제 시험을 쉽게 출제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요번에 또 어느 형이 또 쉽게 나왔다고 바로 나오대요. 아까 기사에. 더 이상 씌워줄 데가 어디 있겠어. 초등학생도 다 붙는 시험인가, 그럼? 제가 언어를 못해서.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면, 앞서도 제가 방송할 때 그런 네. 좀 표현을 썼는데요. 주식은 매번 된다 그러잖아요. 네. 친구들 매번 장밋빛 전망을 거의 내잖아요. 네. 시험도 똑같은 것 같아. 매번 쉽게 낸대. 근데 오늘 또 기분도 주가는 지금 아침 재미없는데요. 기사만 검색해주세요. 바로 검색돼요. 뭐야? 야, 오늘 또 이런 애는 평생 정말 해외 토픽감이야. 우리 홍일점 얘기 들어봤잖아, 홍일점. 오늘 청일점 얘기 들어봤어요? 어디에 청일점? 전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 오늘요. 뭐가? 이 친구가 미친놈이지, 이 학생이. 네. 어저께 시험 보고 전날 같은 날 학교 가보는 게 이해 아니에요?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안 갔나 봐, 너 땡땡이 치고 자기같이. 네. 학교를 착각해서 학교 전부 여자밖에 없네? 그래갖고 청일점으로 남자 혼자 여자들한테 속해서 시험 봤대. 네. 뉴스 뜨잖아요, 네, 청일점. 떴습니다. 좀 보여줘. 광동구에 있는 광문구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는 분이 계세요. 청일점 수능. 네. 서울이야? 광명 광문고는 여학생들만 응시한 경기도 시험장이다. 여기에 혼자서 가갖고 시험 보는 학생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요. 성난 엉덩이니 킥킥킥 쓰시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없는 말을 잘 안 한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 광문고를 경기 광문고로 착각했대요. 그러니까 어저께 안 가본 놈이잖아, 그 놈이. 그것도 재수생인데. 그러니까 재수생이니까 겁먹들었지, 걔가. 대시 서울이랑 경기도로 헷갈렸어, 걔가? 그러니까요. 시험 잘 봐라, 이놈아. 저기지 이제 경기도 광주인데 이제 저기 전라도 광주 가서 시험 보는 꼴이지. 재수생 그런가 보고. 네. 참 어이없는 놈 정말 있어 보입니다. 우리 동네라고 또 쓰시는 분 계시는데요. 네. 정말 정신 나간 놈 정말 많아요. 정말 이해 안 되는 놈들. 그건 그렇고요. 시장은요. 오늘은 어저께까지는 신나게 달려왔잖아요. 네. 그냥 웬만하면 올라가면 7%, 8%, 9%, 10% 상한가 아니면 하한가도 들어가는데요. 납법가대들이 순환하면서 상승을 했잖아요. 어저께만 네. 하더라도요. 오늘 이 친구들이 네. 전부 다 저희 마켓 11 방송을 들었나 봐요. 납법가대주는 약간 기술적 반등 정도 아니겠냐고 전주현님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숨거리고 IT와 자동차에서 IT는 아직 말을 덜 들었어. 삼성전자는 현대차는 얘기 좀 들었나 봐. 역시 전지현 얘기를 들었고요. 또 우리 전지현님뿐만 아니라 키움증권의 현대차에 대해서 어저께 썼잖아요. 네. 첫 번째 신호탄에 불과하다. 신호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계속 나올 줄 알고 이 친구들이요. 네. 그래갖고 사는지. 그래서 현대차는 오늘 나름 그쪽에서는 올라가고 있다. 그 정도가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간단히 훑고 넘어가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 역시 외국인 오늘 일단 금통위가 끝났습니다. 1시간 전에. 네. 1시간 전에 금통위가 끝났는데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건 이미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최경영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네네. 경제부총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기간에 50bp 인하한 것으로 지금 경기 부양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일단은 환율이 이제 NY 연동이 돼서 이제 연동을 시키겠다. 주영만 기획재정부 차관 얘기가 이제 딱 전해지면서 환율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환율에 대한 대응을 금리로 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퍼지면서 일단 금리에 대한 동결은 좀 예상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이제 가계대출이 이제 사상 최대 규모, 금융위기 이후 이제 사상 최대 규모 6조 9천억이 이제 대출되면서 한 달간에.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충분한 어떤 이제 정부에서 노림수에 대한 쪽이 그대로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당분간은 이제 계속해서 동결 기조에 대한 쪽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미 지난달에
외국인들은 뭐 이런 것들을 예상을 했는지 네. 지금 뭐 채권 시장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매수세를 끝내고 뭐 네.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금리에 대한 쪽은 당분간은 동결에 대한 흐름이 좀 더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내년에 이제 미국 시장 금리 오를 거 생각한다라면은 추가 인하에 대한 쪽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네. 오늘 보니까요, 시장이 네. 정말, 좀 어렵다고 할까요? 좀 머리 아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면, 추세가 좀 사는 주식이 어저께만 해도 꽤 있었잖아요. 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뭘 보고 판단하자 그랬어요? 제가? 뭘 보고 판단하는 롯데를 보고 판단하자 그랬잖아요. 롯데케미칼. 전무로 저희 제군입니다. 네. 강요할 게 아닌데, 롯데가 오늘 좀 쉬고 있잖아요. 쉴만하지. 아침에는 좀 괜찮았어요. 좀 플러스나. 아니 빨간색이 며칠이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영속 5개 양봉 이후 좀 쉬어가는. 이게 네. 앞으로 네. 100일 양봉이 가더라도 네. 사상 그 정도 가격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워낙 떨어져 있는 건 맞아요. 네. 대우조선도 마찬가지, 현대중공업. 1등은 현대중공업이지. 아니야. 1등은 제가 보기엔 분명 롯데케미칼이에요. OCI인가? 아니야,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아니, 많이 떨어진 거. 많이 떨어진 거는 우리 OCI를 빼놓고 얘기하면 섭섭하지. 남자의 주식? 남자의 주식이지. 남자의 주식. 네. 네. 근데 하여튼 판단 기준은 롯데케미칼인데요. 그건 롯데케미칼만 아침에 보거든요. 근데 시초가에 좀 플러스 난 것 같은데 조금씩 색깔이 좀 파래지더라고요. 아직까지 재미없는데. 그래서 오늘 조금 좀 흐름은 좀 썰렁하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약간 뭐 이따 잠시 뒤 얘기하겠지만은요. 시장에서 오늘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말을 할까 말까. 뭐? 이걸 할까 말까 하는데요. 정말 대한민국의 언론의 무서움을 내가 알았어. 뭐가? 대한민국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가장 중요한 광고주. 가장 중요한 광고주? 샘숭. 삼성이잖아요. 네. 우리 또 어르신이 아프시니까요. 말을 네. 함부로 안 하는데 뭐라는데 난 오늘 제가 맨날 글을 쓰잖아요. 네. 그리고 머니투데이도 글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이걸 잡았다 하다가 그분이 지금 건강하게 활동하시면 내가 제목을 쓰려고 그랬는데 차마 이제 우환이 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얘기는 안 되잖아. 그래서 제목에서 내가 안 썼네. 근데 오늘 핵심은 딱 이거였어요. UBS 얘기를 해드릴 텐데 오늘요. 네. UBS 화면 좀 보세요. 오늘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거든요. 네. 111달러를 기록했는데 꽂좀 잡으세요. 125달러? 네. 125달러. 네. 잡아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저 2학년애가 뭐 대충 보고 그냥 이런 표현은 하지만 썰레발 까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얼마나 디테일한 남자인 거 이승훈 대표도 간혹 보면 저를 깜짝 놀라죠. 네. 위원님이 디테일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디테일리. 디테일리가 있죠. 근데 꼼꼼한 사람이 보기에도 저를 좀 느끼는 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면 125달러의 목표 주가 이거 갖고 이렇게 보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얘네가 UBS가 레포트를 냈는데요. 보통 레포트를 낸 게 아닙니다. 4,000명의 전 세계 사람들을 서비했어요. 4,000명. 네. 그러니까 4,000명 해갖고 이게 또 뭐랬냐면 1,000명은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애플의 매출의 16%가 중국에서 나오네.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거야. 그래서 1,000명 조사했더니 아이폰 6랑 6 플러스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잘 팔린다는 거야 지금요. 네? 그런데 특히 6 플러스가 인기가 폭발이야. 그쵸. 중국 사람들한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진이 좋을 거 아닙니까? 큰 거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야. 거기까지 얘기하면 디테일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네. 오늘 삼성전자 내가 제목을 썼다가 봤다가 결국은 지웠는데 제목은 안 달았고 내용만 내보냈는데 그 내용 쓴 조차 기사도 없어 지금 대한민국에요. 뭐? 설문조사에 이 나쁜 놈들이지 UBS가 우리를 보면 나쁜 놈이거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조사를 했네. 갤럭시 쓰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랬더니요. 19%가 이사를 간대. 이사 간다. 애플로 간대. 이게 엄청 악재거든요. 어디 있어? 자세히 보면 나온다. 자세히 보면. 여기 있네요. 진짜 보여주려고요? 예, 안드로이드. 또 제가 이 사람 꼼꼼한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미쳐. 에디드. 미쳐. 여기 나오네 여기. 네.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이번에 갤럭시 쓰다가 애플 관련해 많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말한 거 진짜 안 나와 이 사람. 나옵니다. 예. 스위치 한다는 거잖아. 이거는 지금 이거 뭐야 이런 양으로 그렇지만 우리 또 텔레로 이사 가는 놈들 만나갖고 내가 생각보다 높은 비중인데 20% 가까이 되면은 텔레그램을 가는 놈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이사 가는 놈 때문에 머리 아픈데 이거 지금 집안도 안 좋으신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갖고요. 좀 서운할 것 같아. 그래서 요 제목을 내가 썼었어요 오늘. 골드만삭스 해갖고 갤럭시. 근데 이거 대상이 어디야? 미국 애들만. 4,000명 전 세계. 이 아저씨는 귀를 뚫어 좀. 네. 전 세계 4,000명한테 설문조사했다고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요. 19% 간다는 거 엄청 큰 거죠. 네. 지금 이거요.
상대적으로 오늘 주가 어떤 게 올라가요, 요새?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게 뭐 있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 그러니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 형들이 계속 사는 게 있어요. 최근에 20일 동안 딱 이틀 빼놓고 계속 샀다? 오늘은 몰라, 오늘 내가 확인 안 했어. 인터플렉스 한번 쳐봐. 인터플렉스. 애플 가면, 큰 형님 가면 나중 그냥 무조건 쫓아가는 애들이야. 이거 좀 올랐다고, 이거 뭐 얼마나 올랐다고. 내가 그랬잖아. 끝까지 든다, 끝까지. 바닥에서 기는구만. 끝까지도 끝까지. 예. 완만하게 그랬지. 완만하게는 이거는 뭐 그냥, 이건 좀 심하다, 인터플렉스는. 완만하게. 차라리 LG 디스플레이. 밑에 거 봐봐, 밑에 거 파란색 올라가는 거 봐라. 그거 왜 샀다고, 아저씨. 간에 기별다가 갖고만. 아저씨. 예. 아저씨 그냥 팔랑팔랑하는 걔 잡지 같은 거 좋아해? 아니요, 저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내 말이 예. 그러잖아. 이거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런 애들 좋다. 흥분하게 하지 마. 죄송합니다. 엘콘도 파사님. 이분이 이 대표 팬이네. 이 대표님 혼내지 마세요. 아이씨. 죄송합니다. 네. 대표님 잘 모실게요. 아닙니다. 대표님 특징 잘 더 보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보겠는데요. 갑자기 요 얘기 좀 하고 갈 것 같은데요. 네. CJ 헬로비전 왜 올라요? CJ 헬로비전은 이거 나는 생각 이거 저의 관심법이다. 관심법? 네. 왜요?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어머니를 CJ 헬로비전으로 이동하려고 지금 마음을 딱 먹는 순간부터 오르더라고요. 그런가? 네. 그런가? 저는 그리고 고객이잖아요. 이미 고객이시고 네. 어머니도 지금 옮겨드리려고 옮겨주셨나요? 어저께부로 고객 됐지. 그 효과인가? 그 효과인가? 근데 예전에 보면 네. 얘네들은 전화 잘 됐거든요. 네. 전화가 안 되더라고. 불티나게 안 되는 거예요? 불티나게 안 돼요. 특히 가입하면 개통시킬 때 전화를 해야 돼요. 네. 전화 잘 안 받네. 정말 대박이야, 대박. CJ 헬로비전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됐어요. 단통법 이후로. 근데 왜냐면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잖아요. CJ 헬로비전에서 하던 똑같이 요금제가 있는데요. 세븐일레븐 가면 3대 통신사 3대 통신사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 3대 통신사의 아래서 직접 하는 알뜰폰 있잖아요. 네네. 다 똑같은 요금제 다 냈어요. 그러니까 CJ 헬로비전 안 가시더라도 세븐일레븐 가시면 돼요. 반액 요금제. 그래서 이런 친절한 얘기까지 해주네, 제가 또. 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국회를 보내주는 것 때문에 여기 게시판에 계신 분들이 난리가 났네요. 청원동 할까? 청원동? 아니, 어떤 분들은 이제 저 같은 철새를 보내면 안 된다. 그런 분도 있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데 우리는 촉새죠. 저는 여기 붙었다 저기다 붙었다 하는데 방향성이 분명해. 네. 첫 번째는 나를 전국으로 공천을 주는 정당에 갖다 붙을 거고, 두 번째는 거의 99% 대한민국 개인 및 투자가를 위한 쪽에 붙을 거야, 난 정말이야. 국매돈을 내가 없앨 거고, 왜냐하면 국매도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개인들은 국매도 어렵기 때문에. 아니, 한 이틀만 저랑 얘기하시면 또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형님 아기 코끼리 덤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팔랑귀지 않습니까? 아기 코끼리 덤보.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번을 쓰셨는데 저를 보내주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전 거래세는 무조건 없앨 거예요. 거래세? 네. 거래세 없애는 대신에 저는 그걸 해야 된다 보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모아갖고 똑같은 우리 종합소득세 낼 때 같이 주식에 대한 차익에 대한 과세. 그러니까 1년 동안 주식 투자해서 번 돈 있잖아요. 벌었으면 번 거에 대한 차익과세 있죠. 그게 20%가 됐건 30%가 됐건 일반적으로 우리 종합소득세 세율 내는 거 있잖아요. 거기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될 게 저는 그렇게 맞다고 봐요, 저도. 네, 그렇게 하나 하게 보고 있고 또 하나.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돈 버는 개인이 없어서 안 된대잖아요. 별로.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저는 그래서 제가 외국인이라면 그걸 압력을 넣을 것 같아요. 거래세 없애라고. 제가 외국인이라면요. 할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개인 투자는 또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증권 거래의 선진화라는 걸 투명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진짜 잠깐만요. 그거 잊어버려.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미 하는 증권사가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려는 준비한 데가 있는데, 주문 낼 때마다 저는 비용 내게 할 거예요. 체결되건 안 되건. 그러니까 기본 체결 낼 때 얼마 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 들어갈 때. 왜냐하면 지금은 주문이 체결이 안 되어도 우리나라 체결 안 되면 돈 안 받잖아요, 증권사가요. 그래갖고 이게 작전 세력 이런 애들이 엄청 험맹랑을 막 집어넣거든요.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전 세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주문 넣을 때 왜 돈을 안 받아? 근데 이게 그래갖고 상당히 많이 시장을 혼탁하게 시키는 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세 가지를 꼭 하고 싶어.
그래갖고 이 세 개는 제가 예전에 대우증권에 있을 때나 딴 데 있을 때도 매번 건의상할 때마다 2년째 그 똑같이 두 개는 얘기했어요. 그다음 공매도가 없었는데 그 두 개는 항상 얘기해요. 정말 소심입니다, 저는요. 근데 이거는 되게 어렵죠. 네. 이거는. 왜냐면은 뭐 증권사에서 한 놈이 먼저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쑥 다 이사 갈 텐데 동시에 하지 않는 이상 거래소에서 강제 규정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죠. 의무적으로 해야죠. 네. 예, 그 저기 주문 낼 때마다 주문 네네. 처리할 때마다 비용 받으라고. 그러면 증권회사도 다 받으면 좋아하죠. 근데 이게 딴 걸 떠나서 그 비싸게 받건 안 비싸게 받건 간에 어떤 분 썼잖아요. 네. 그 험에도 이거 작전세를 엄청 네. 쓰는 거거든요. 네네. 이거 못하게 해야 돼요. 전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오늘 그 얘기 해보죠. 어저께 이제 알리바바 말고 뭐요? 이제 그 재밌는 보고서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거 가능성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오늘 보니까 보고서로 나와 있더라고요. 뭐야? 하나 뭐냐면 이 섀도우 보팅이라고 아십니까? 몰라요, 나 그런 거. 섀도우 보팅이 뭐냐면 네.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네.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입니다.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사인해 거죠. 주잖아요. 미리 그쵸? 사인해 주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예. 근데 이 제도가 이제 악용된다. 아. 왜냐하면 이제 악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내년부터 못하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내년부터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인기 별로 없는 데는 그 의결 정족수가 못 채울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섀도우 보팅에 대한 신청 비율 추이가 이렇게 급증을 했다라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올해 뭐가 이렇게 급증했다고? 섀도우 보팅 신청 비율이 네. 전체 상장 기업 대비해서 40%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악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갖다가 이제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거는 얘기하는데 대형 호재인데?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회사.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자사주 매입. 제가 그 얘기하려고 제가 대형 호재거든요. 예, 주주 환원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거 그러니까 대형 주주 호재죠. 친화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대형 호재야. 예, 그 주주 친화 정책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더 되게 이거 이거는 엄청 호재야.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예. 저는 처음 바꿨잖아요. 뉴스 네네. 처음 봤는데 이게 네네. 왜 그러냐면요. 이러면 이게 있잖아요. 대주주들 있잖아요. 네. 대주나 지금 경영진에서 이게 없어지는 거죠. 네. 차명주주 있죠. 차명. 네. 차명을 해놓는 거 있죠. 네. 차명해갖고 있어 자기가 사인해. 네. 딸 이름으로 사인하고 참석했다 그러잖아요. 뭐 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네. 그럼 자기 이름을 바꿔야죠. 네. 그럼 어떻게 돼? 그 드러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호재인데? 이거 진짜 되냐? 호재일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섀도우 보팅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대기업들만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은 주주 배당 정책이나 이런 환원 정책이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될 거라고 봤는데 이게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중소형 기업들로도 엄청 크죠.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는 이제 제가 그런 알아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중소기업은 생각이 그 해갖고 증권사가 네. 갖고 있는 수량도 맨날 사인 받으러 네네. 다니는데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거 엄청 호재죠. 그리고 이게 보면 악용한다는 게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특정 기업은 하나도 모르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성원 대표가 대주주야. 중소기업의 대주주인데 내가 한 30% 20% 갖고 있어. 에? 네. 아들한테 넘겨줘야 돼, 자식들한테. 네네. 근데 제가 제 이름으로 다 돼 갖고 있어. 네. 50% 이상은 내가 갖고 있어. 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30%는 이미 남의 이름을 갖고 있어. 네. 안 넘겨줘도 그만이잖아. 까르판에서.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잖아요. 안 남겨도 되죠. 안 넘겨도 상관없잖아. 세금도 절세되고. 그래봤자 내 손주까지 네. 갖다 가면 좋은데 슬쩍 매매해버리면 되니까. 이게 이제 보세요. 그 의결권대 안 되면 자기 혼자 전행을 할 수 없잖아요. 네. 이름을 갖고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건 호재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건 정말 좋은 얘기네요. 예. 나라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게?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아예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완전 조사해봐야 돼. 누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업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은 반대하죠. 반대하죠. 내가 기업인이라도 지금 반대하죠. 특히 이제 안 넘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자식한테나 이런 데들한테 많이 안 넘어간 데들 있으면요. 그거 대박 걱정되죠. 그리고 차명계좌 실명 전환 차명계좌에 대한 지금 그 관리에 대한 쪽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차명거래 사전등록제 도입해서 이게 무슨 뉴스가 왜 이런 일을 하나 그랬는데. 차명계좌 합법을 했는데 네,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 한 거잖아요. 네. 나라에서. 네. 그 대형 문제 갖고 많이 나온 김에요. 오늘 NC소프트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NC소프트 오늘 실적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네.
주가는 올라갔잖아요. 20% 올라갔거든요. 네. NC소프트 또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오늘요?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 친구가 지금 시장을 안 보고 있네. 예. NC소프트의 종합시장 뉴스 보세요. 큰 폭의 주주. 이거 내가 어저께 그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걸 어제 꼼꼼 체크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사람아, 거야. 밤12시 누가 봐,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어제 이 얘기를 했거든. NC소프트 같이 현금 8천억씩 보유한 회사들은요. 이거 어저께 꼼꼼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어저께 방송에서 했다. 대낮 방송. 이걸 봐봐. 네. 거기 가서 자랑질하고 네.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년에는 주주 친화 정책이 화두다. 삼성도 했죠. 현대도 얘기했잖아요. NC도 얘기하는 거야. NC를 비판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소리 있잖아요. 뭘 비판해? 이 사람이 지금 팔아먹고 주식을 기업 팔아먹고 야구만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죠. 야구에 주주만은 안 하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NC가 주가 왜냐면 NC가 많이 올랐어요 요새.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화두가 될 것이다. 거기다가 아까 말했던 뭐 섀도우 보팅 금지. 야, 오늘 듣돈 좀 말도 안 소리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관점에서 흐름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알리바바 얘기를 잠깐 또 해보겠습니다. 알바? 네, 알리바바요. 알리바바에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있는 것만 보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좋아지나 또 봐야 되잖아요. 알리바바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 얘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알리바바는 오늘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한 3% 반등했는데, 이제 그저께 가격이 못 갔어요. 근데 이제 뭐 150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그래서 3천억 달러불의 가치다. 지금 한 2,500불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3,000불까지 가치가 있다 얘기하는데요. 알리바바에서 이제 사이버 쇼핑대에서 이제 많이 팔았잖아요. 9억 네. 달러, 9억 3천만 달러가 팔았는데, 그럼 제일 많이 팔린 게 뭐냐? 그걸 보셔야 되잖아요. 네. 이거 좀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가 샤오미.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샤오미가 당연히 1등. 네. 그다음에 화웨이. 네.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가전제품에서 하이어. 그다음에 퍼니처 가구. 발음이 안 나오지, 그게. 가구 퍼니처 리테일러. 린시무에. 발음이 안 나. 린시무에. 한문이 뭐야? 린시가 뭔지 알아요? 제페니스 어페럴. 그 리테일러 유니클로. 유니클로 팔렸는데 린시무에를 아셔야 돼요. 린시무에. 네, 이게 뭐냐면 린시가 제가 중국말도 가르쳐. 네. 거기까지 읽을 수 있어. 네. 임씨 아니지. 숯불 임씨, 임씨. 임씨가 하는 가구점이야. 임시 가구점이야? 임씨 가구점. 임시 가구점? 이거 좀 보여드려요, 화면 좀. 네. 화면 좀. 잠시만요. 린시무에. 그거 제가 그 클릭도 그 사이트 잡아놨는데. 네. 네.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그 가구점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이제 그 중국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죠. 이거예요. 네, 중국스럽네요. 맞잖아. 임씨 맞죠? 네. 임씨, 숯불 임자. 임씨 가구점. 임시 뭐야? 목업 가구. 임씨 가구점이야. 네. 임씨 가구점. 근데 이게 대박 났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이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중국이니까 가능한지 우리나라에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 가구점은 지금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많은 것이 바뀔 거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하여튼 얘네가 올랐고요. 그 다섯 번째가 유니클로. 일본 회사는 하나밖에 안 들어갔어요. 유니클로가 일본 회사잖아요. 네. 유니클로가 들어갔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좀 가격이 좀 저렴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렴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리바바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알리바바가 이제 자회사 격인 알리페이 상장 그리고 모모의 상장을 얘기했는데요. 오늘 보면 알리바바의 또 최대 주주 한 명이 야후잖아요. 야후가 사상 최고가 쳤어요. 야후 하면 차트 좀 보여주세요. YHOO. 그 야후도 사상 최고가를 쳤다고요? 예, 마리사 메이어의 또 야후가 사상 이거 최고가 뭐 관심도 없는 주식인데 이거. 아니죠. 잘 나가네. 요즘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네. 왜냐면 마리사 메이어가요. 그 야후가 요번에 뭐야? 그 알리바바 몇 년 전에 샀다가 이제 돈을 벌어갖고 그 돈 있잖아요. 그거 가치도 없다며 지네는. 가치가 없으니까. 그것 가치는 쓰레기라고. 가치가 쓰레기니까. 네. 자기 사업 갖고 안 되니까 투자를 또 하는 거잖아요. 이게 투자 회사가 된 거야. 투자 회사가 돼버렸네. 이게 뭐냐면 야후가 그래서 뭘 또 인수했냐면 찍어보세요. 네. 뭐 우리나라 뉴스나 이거 많이 나왔던데요. 이거는 뭐 비디오 광고 회사를 샀어요. 네, 뭐 샀다고 그러더만. 비디오 광고 회사. 마리사 메이어가 비디오 광고 회사를 네. 샀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즉, 왜들 이런 걸 사느냐. 비디오 광고 플랫폼을 하는 거 N을 샀거든요. 그래서 각종 광고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모바일 광고 있잖아요. 네. 화면 좀 잡으세요. 네, 지금 잡고 있는데. 왜 안 잡았죠? 잠시만요. 잠깐. 그래서 그런 광고 쪽이나 이런 것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런 쪽에 동영상 광고라든가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다 올랐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인터넷 이런 쪽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보여드리는데요. 네.
안 보여주면 관두고요. 네. 오늘 보면 그 다음 얘기를 해주세요. 트위터가 또 급등했습니다. 오늘. 트위터가 7% 올랐어요. 트위터 급등한 게 무서운데요. 트위터는 아직 사상저고가에 아직 멀었어요. 한참 멀었지. 아니, 한참 멀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또 미칠 것 같아요. 트위터. 예, 왜냐면, 트위터가요, 쉽게 얘기해서, 컨퍼런스 콜이라기보다는 저걸 열었어요. IR을 했어, IR을.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해 매출 1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가요, 10억 달러인데, 2018년에 50억 달러를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네. 디스해봐. 아니, 그건 지 생각이지. 지 생각이죠. 예, 지 생각이지. 아니, 먼슬리 액티브 유저 늘어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되지. 예, 계속 해보세요. 50억 달러고요. 그 다음에 팍팍팍 늘리고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하고 있는데, 역시 거기도 동영상 쪽 들어가고. 동영상 쪽. 동영상 들어가고, 광고 들어가고. 또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위터는 내가 잠깐 안 보면은 개떼같이 올라오잖아요. 팔로우 이런 애들 보면. 네. 관심 없는 게 광고 글 막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 이런 것들. 그래갖고 얘가 자기네 또 엔진을 개발해갖고 이걸 또 그걸 론칭한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동안 하고 관심 가졌던 거 있잖아요. 뭘 하는지 모르지만. 네. 자기가 주위 사람들 좋게 평가했던 거 있죠. 그걸 밑으로 뽑아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쓰레기 같은 거 상당히 지워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소위 트위터가 우리나라에서 죽은 거든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지난번 선거할 때도 그런 게 문제되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예. 선거할 때도 또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요. 뭐 선전하고 악선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거슬러 주겠다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이 호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가 오늘 급등했거든요. 이제 트위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트위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훌쩍 늘어났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이제 보게 되면 트위터도 지금 동영상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동영상 서비스, 신규 서비스를 런칭한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제가 예견을 해드렸듯이 아프리카와 TV 같은 이 동영상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다. 네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마리사 메이어도 동영상 광고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의 포커스가 동영상 쪽으로 그러다 우리 가고 딱티브 있다라는 누가 거죠. 사가는 거 아니야? 그럼 땡큐고. 완전 땡큐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동영상 서비스가 이제 앞으로 주력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알리바바도 지금 동영상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콘텐츠 하려고 맨날 지금 어제인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알리바바가 저기랑 또 이제 뭐 한다고 유쿠랑 유쿠하고 토도우, 유쿠 토도우하고 이제 뭐 하겠다. 동영상 뭐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기 거 아니야, 이미?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뭘 하겠대. 유쿠토도가 자기 건데? 예, 근데 뭘 하겠대. 거기랑 서비스를 뭐 같이 하겠대. 네. 그래서 유쿠토도하고 이제 콘센트가 할 건가? 둘 중에 하나가 할까요? 그 예. 오너야,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유쿠토도에. 그거를 뭐 하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탑 티어 기업들이 자꾸 동영상 서비스를 이제 강화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 보게 되면은 네. 서버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겠구나. 오. 그죠? 끝까지 들으면 자기 잘한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그 중국으로 SSD 그 서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속화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엄청 있어 보인다. 그래서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인텔에서도 그 분야 수익이 났다 그랬잖아요. 서버용. 예.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투자 아이디어가 린시무에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린시무에? 예, 린시무에 같은 임시가구. 예, 임시가구 같은 쪽에 대한 주문이 이제 알리바바에서 이렇게 탑5 매출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미 지금 국내 그 가구 업체들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물량 받거든요. 네네네. 중국에서 물량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아직 임시가구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사람들이 뭐 좋다라는 댓글이 안 올라오지만 만약에 누가 사서 가격 저렴하니까 사서 써봤는데 야 괜찮더라. 뭐 이케아보다 낫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이케아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뭐 국내 그 가구 업계를 이제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 하고 있는데 네네. 이케아가 문제가 아니라 이케아는 사실 가격대가 있거든요. 디자인이 이쁘고 이제 가격대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네. 린시무에 같은 게 호평을 얻기 시작을 하게 되면 국내 가구 업계에게는 더욱더 지금 안 좋지 않겠느냐.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이 여기서요. 듭니다. 제가 여기서 네. 예언 하나 들어갑니다. 예언 하나 네. 들어가요. 우리 방송 끝나고요. 네. 이성원 대표가 그럼 2시에 나오나요, 오늘은요? 네네. 2시에 한번 한국경제TV 다 보시는 걸요. 네. 이 친구가 지금 1분 전에, 2분 전에 린시무예를 처음 들었거든요. 네. 발음이 아주 잘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한국경제TV에서 린시무예 얘기한다, 한 표. 당연하지.
이건 투자 아이디어는 내가 또 냈잖아. 투자 아이디어 이걸 종합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 이게 뭐 소식을 전해주는 것보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드려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린시무에 거기다 임시 얘기도 해라. 임시 얘기. 임시 가구. 린시는 임시를 뜻하는 거다. 네. 대박이네, 대박. 네. 그래서 오늘 린시무에까지 얘기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잘 좀 글로벌 트렌드 흐름,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접합 여부 그런 걸 같이 좀 고민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했고 2부에는요. 오늘 또 조금 더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네. 그 최근에 가장 그 이슈가 들어오는 거가 이게 유가잖아요. 네네. 제가 어저께 IMF 딴 데도 아니고 우리나라 무슨 조그만 증권사도 아니고 IMF에서 얘기하는 유가의 어떤 브레이크 이븐 가격 공개드렸잖아요. 네. 그에 관련해서 또 후속탄이 나왔어요. 네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석유 장관이 지적 한마디 했어. 이번 11월 말에는 오펙 회담에 대해서 그 얘기 좀 전해드리면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 이성은 대표가 또 설명해 줄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조문 레포트도 우리가 Y젠터. 그 알리바바의 미래에 대해서도 또. 그리고 Y젠터랑 올해 들어서 최악의 주식 중 하나 보였던 삼성테크윈에 대한 레포트가 또 나오기 시작했네. 그래서 테크윈. 네, 삼성테크윈의 오늘 레포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때랑 뭐 거의 비슷한데요. 네. 코스피가 조금 더 밀리는 감도 들긴 하는데요. 옵션 만기니까 오늘 시장에 대한 쪽을 굳이 오버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아까 이제 HTS 딱 키면서 받은 느낌은 뭐냐면 오전에 오늘 참 중구난방이구나. 애가 시장이 어떤 그 특성 내력이 별로 없이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그냥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어저께까지 낙폭과대 주들이 다 이제 반등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숨고르기 정도. 이제 말은 그렇지만 이제 IT와 자동차가 더 강하고 상대적 정화전은 약간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 전전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관점인데 꼭 누구 하나 편을 들 필요는 없다 지금. 물론 이제 굳이 따지라 그러면 저도 이제 IT랑 자동차에 약간 발을 담그는 거는 좀 아실 텐데요. 제 기본적인 입장인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맞는지 틀린지 아는 건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조금씩 좀 레벨업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왜냐하면 종목을 보면 저는 안다는 느낌을 항상 갖거든요. 이제 현대차가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여전히 리스크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성원 대표가 말했던 양재동 우리 스태프분 등 뒤에 스태프라고 써있길래 방송 사고 났어요 지금? 아닙니다. 아니 양재동의 저 뒤에 있는 땅 그걸 예를 들어 누가 또 30조 50조를 사면 이게 사고잖아요. 완전 사고지. 완전 사고잖아요. 완전 사고지. 근데 누군가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 땅은요. 영은 놀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어찌됐건 지난주에 있었던 향후의 25% 연비 개선, 연비 개선. 그리고 두 번째 있었던 우리 자사주를 사겠다. 물론 실망스러워. 4천억, 5천억 실망스러워 분명히. 그건 제 입장에서 보면 매분기 그 정도 사도 돼요. 매분기 이성은 대표. 그렇지만 여하튼 나왔는데 저는 그러면서 주가 조금 안정세를 보이잖아요. 현대차가요. 현대차나 현대차 그룹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제가 자랑질하면 제가 어제 집에서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집에 가면 지하철 생각했어요. 그럼 다음은 뭘까 했더니요. 얘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삼성동의 쉐를 보는 게 뭐 있을까? 삼성동 때문에. 우리가 그때 농담 삼아서 농담이 아니죠. 제일 먼저 손에 이익 보는 거는 현대건설이 볼 것이고요. 글로비스가 볼 것이고요. 나중에 되면 현대백화점도 볼 것이고요. 거기서 먹이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애들이요. 일하는 사람들. 현대그룹푸드도 볼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현대건설을 오르더라고요. 현대건설은 많이 떨어졌지만 또 일부에서 그런 얘기 나와. 삼성동 때문에 돈 버는 새끼는, 돈 버는 애 누구냐. 그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근데 너무나 먼 얘기라 그게 이제 당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잖아요. 그게 우기는 거지. 2020년, 이제 2018년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게 나오는 거니까. 우기는 거지, 제 말은. 우기는 건데, 문제는 우기는 걸 떠나서 그래도 전반적인 주가가 건설주도 낙폭 과대잖아요. 어떻게 될 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레벨업이 시장 전방위적으로 좀, 전방위적으로 지금 살아나고 있다.
그런 생각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모르겠어요. 훅 떠들어질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조금은 좀 안정을 받는 거 아니냐. 조금은 해도 안정스러운 생각이 갖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 안 하지만 제가 심지어 좋아했는데 많이 떨어진 게 있어요. 말은 별로 안 했지만. 네.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건 그 대상이거든요. 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훅 떨어졌어.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이 맨 처음에 내수 부양 기조로 가겠다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조금 떨어졌는데, 언제부터 이제 이 CJ 제일야당이 언제부터 떨어졌냐면 주영환 차관 발언 나온 다음부터 환율을 연동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안 좋아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환율을 연동시키겠다는 얘기는 좋아. 왜냐면 내수 부양 안 얘기할 거거든. 네, 내수 부양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내수 부양을 이제 포기하고 수출주에 대한 쪽을 밀어주겠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변스 플레이를 하는 쪽에서는 내수주 일단 때려, 내수주 숏, 그 다음에 그 수출주 롱 이쪽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환율만 놓고 이렇게 딱 본다라면. 아니, 이런 그런 얘기할 거야? 뜻이 아닌가? 뭐라고요? CJ 제일야당은 올해 관심주도. 올해 관심주. CJ 제일야당. 근데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땡큐죠, 뭐. 땡큐. 그래서 저도 이제 CJ 제일당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떨어져. 근데 사실 그 돼지사료, 라이신 이거 수출이잖아요. 나쁠 거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라이신 때문에 보고 들어간다면 오히려 땡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돼지고기 업무관에 중분들이 엄청나게 고기를 들이시잖아요. 네네. 프로틴 소비가 높아지잖아요. 네. 뭐라 그래? 동물성 프로틴.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죠. 저한테는 좋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하나만 더 하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려면 약도 팔아야겠네. 아까 그 얘기한다면서 알리바바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면. 알리바바 이제 마윈 회장하고 이제 알리바바 2인자 최근에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인터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 CNBC라든가 아니면 뭐 블룸버그 이렇게 가서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알리바바 마윈이 이제 알리바바가 이제 그 뭐 하는 회사냐? 그 알리바바가 뭐 하는 회사냐 했더니 우리는 물건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건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네. 라는 얘기를 했고, 네. 거기다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알리바바는, 데이터 기업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알리바바가 금융산업에 뛰어든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좀 더 가공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금융업에 뛰어들었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는 앞으로 헬스케어 기업으로 나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리바바 헬스케어? 헬스케어를 하겠대요. 근데 네. 알리바바 헬스케어는 병원을 짓고 제약 공장을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헬스케어 데이터 수집과 분석 활용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적은 병원과 의사로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헬스케어를 하겠다. 참, 여기서. 이게 뭐예요? 헬스케어. 비트? 예.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빅데이터. 건 지금 말씀하신 거 있죠? 복사해놔. 해놨죠. 복사해놔. 그 말. 네. 그거 복사해갖고 어디다 붙여넣기 하냐면, 내가 회사를 하나 차릴 거야. 그 법인의 사업 목적에 거기다 넣어. 목적이. 사업 목적에 그걸 넣자, 우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트너십 매장. 마이 매장이랑. 네. 그 병원과 데이터 분석 수집 활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또한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그 금융과 헬스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우리는 엔터테인먼트를 진출하는 것 네. 진출한다. 네네. 근데 엔터테인먼트를 진출하는 이유도 네. 우리는 엔터테인먼트를 네. 정신적 헬스케어라고 생각하고 있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영화 엔터테인먼트에 진출을 하는데 매일 밤 1,800만 명이 알리바바 사이트에 접속을 한답니다. 네. 1,800만 명이. 네. 이것이야말로 최적의 엔터테인먼트 사이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알리바바가 이제 거기서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인터뷰에서도 알리바바의 미래는 금융과 헬스케어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융과 헬스케어가 아니라 빅데이터와 엔터테인먼트가 알리바바의 미래가 되지 않겠느냐. 야, 정말 오늘 조금 아이디어 나오지 않아? 집중해주세요. 방송 좋지 않아, 오늘? 집중해. 오늘 방송 너무 좋아. 이런 방송을 어디다가, 이거 MBC에서도 팔아야 되는데, 이 방송은 콘텐츠를. 저는, 우리 시청자분 여기 계신 1600분이 딱 1600은 찍었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이 친구랑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알리바바의 미래에 대해서. 원고는 준비했는데 무슨 얘기 할지 몰랐는데, 알리바바가 데이터를 갖고 한다. 헬스케어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 기사를 딱 보여드릴게요. 우리 네. 깜짝 놀랍니다. 제가요, 이 친구는 아직 몰라요. 머니위크의 첫 번째 요번에 새로 연재할 때, 트렌드에서 연재할 때 썼던 거랑 거의 주제 비슷한데요. 이게 19금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이게 빅데이터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 PD님, 제 화면을 잡으세요. 제 화면. 이거 웬만하면 제가 딴 데 공개 안 해. 뭐라고 써 있어요? How Alibaba is using bra sizes to predict online shopping habit. 이게 뭐냐면,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브라 사이즈를 막 하고 했잖아요. 그 데이터를 갖고 이 사람의 속옷이 아니라 전반적 이 사람들의 쇼핑 헤비트를 하는 거야. 이게 빅데이터 얘기하는 거거든. 이 기사 내용 보면은요. 네. 야, 대박이네, 대박.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바로 알리바바가 향후 가려는 네. 거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거 좀 화면 지워주세요. 오해 괜히. 네. 저를 이상한 사람 볼 수 있어. 네. 이게 딱 그거 이게. 어. 이게 그 얘기, 빅데이터 얘기하거든요. 이거 네. 갖다 쓰세요. 오늘 네. 방송에다가. 네. 야, 이게 정말 알리바바의 정말 뭐 대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혹시 실업률 통계 좀 아세요? 요거? 요네요? 실업률 통계인데 요거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가 실업률이 10%가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요. 네. 그래서 비판점이 많았더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실업률 데이터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실업률 5%뭐 이렇게 하는데 U6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그 범위를 단순하게 내가 희망을 합니다. 근데 구직을 포기를 의사를 해도 비자발적인 네. 그 실업 네. 이런 거는 사실 실업률 통계에서 잡히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포함을 해보자라는 얘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 새로운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을 실업률 통계에 반영하도록 한 새로운 실업률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취업 재수생, 그러니까 내가 학원 다니고 있으면 사실 실업이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실업에서 빼잖아. 네. 군인 실업에서 빼잖아. 네네. 그냥 내가 육아를 하고 있으면 실업인데 그것도 실업에서 빼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봤더니 네. 지금 보게 되면은 15세 이상이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으나 이것도 네네. 상당히 갖다가 완전히 이제 광범위한 실업률은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만의 실업률 붕괴 통계를 발표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적 단절료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 봤더니 실업률 공식 실업률이 33.2%였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통계를 기준으로 해봤더니 이것이 10%까지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사실 우리가 체감하는 실업률 데이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뭐 새로울 건 아니지만 이걸 네. 이제 수치화했다 새로. 네. 뭐 요거 정도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메이저 리포트 시간인데요. 오늘 리포트 중에서요. 저는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하면서 얘기해 보겠어요. YG 엔터테인먼트요. YG요? 네,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그 어디 거냐면요. 신한금융 건데요. 이거 한번 네. 찾아봐, 좀 올려봐 주세요. 예. 그 시청, 이 대표님. 제가 이제 YG라든가 SM 얘기 많이 요즘도 하고 있잖아요. 뭐 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야 100%짜리라서 말을 못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네. 예, 있는데요. 저는 이거 좀 장기적으로 계속 보자는 말씀 갖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주가 뭐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뭐 어제 그제 좀 계속 등락이 있었기 때문에 뭐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긴 흐름을 보셔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말씀드리겠는데요. 내년 1분기에 중요한 건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네. 분기 실적이고요. 네. 사상 최대이 나올 거라는데 일단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2015년 전체를 보면은요. 21% 매출, 네. 영업이익이 57%가 늘어나는 건데 분명히 기저효과가 있어요. 기저효과가 뭐냐면 작년 올해 워낙 안 좋았잖아요. 이 업계가요. 올해 그 안 좋은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뭔지 아시죠? 네. 뭐예요? 오늘 안 좋은 이유 엔화 때문인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오늘 올해 안 좋은 것은 세월호죠. 아, 세월호? 세월호 때문에 모든 엔터테인먼트 산업 국내에서 공연 위주로. 왜냐면 외부 공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행사 이런 거. 행사가 다 죽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일에서 프라이버시니까 말을 못하지만 제가 또 저랑 아주 친한 건 아니지만 동창이에요. 동창인데 동창인데 이 친구가 말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말하면 다 알아. 근데 그 친구가 5월부터 행사가 다 취소됐어요. 다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의 매니저가 또 제 친구인데 걔는 좀 친해요. 근데 걔가 하는 얘기가 SM은 다르다. 그 얘기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네. 말씀. 근데 그 친구분이 어디 가서 친구라고 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죠. 걔는 날 안 친하지만 나를 처음부터 안 봤어. 어렸을 때부터. 걔 사장은 나를 친해. 걔 사장은 날 좋아해. 어릴 때부터 좋아해. 근데 중요한 건 올해는 다 안 좋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그런 거고, 지금 어제, 오늘 좀 그저께 움직인 거는 이제, 제가 일단은 음원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건 이제 지나가는 얘기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얘 얘기는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뭘 하냐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레포트를 이제 보시면은요. 앞서 말씀드렸다 해서 올해는 이익이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3분기 전체 2010년이지만 2015년은 전체적 영업이 57% 늘어나고 매출은 21%가 늘어난다고 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YG가 늘어나면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아진다는 얘기네.
SM이랑 YG만 이렇게 대형사 위주로 가는 거고요. 조그만 애들은 모르죠. 예. 그리고 그 조그만 애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빅뱅. 빅뱅. 그리고 2014년 11월 올해 연말부터 5대 돔 투어 일본에 5대 돔 투어 있고요. 또 뭐 신성장용력 아이콘은 믹스앤 매치. 오디션을 통해 뭐 BI, 뭐 보비, 김진환, 군순이, 송유한 나도 모르는 애들 7명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또 뭐가. 네. 그래서 얘네들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아이콘. 아이콘을 해갖고요. 그래서 아이콘이 그 그룹 이름이면 아니어도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콘 사진 이런 거 하나 딱 넣어주면 좋구만. 없네. 아, 야간에 이분. 약해. 내용에 딱 넣어줬어요. 이제 아이콘 사진을.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매일 아침에 딱TV에 불을 올리면 딱TV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딱TV 한번 들어봐, 오래간만에. 아이콘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아이콘 한번 보고 가. 아이콘이 지금 제 7번째 멤버가 이제 확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바로 이제 아이콘이라는 새로운 그룹의 YG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딱TV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딱TV 보면 이제 매일 아침에 오늘 그 첫 번째 거 제가 쓴 거거든요. 그거 찍어봐 주세요. 네. 보통 제가 몇 시에 들어갔어? 거기 오늘 딱TV 날씨 시간 안 보여? 시간이 8시 9분으로 나오네요. 8시 9분에. 제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이걸 다 아침에 새벽까지 하겠어요. 네. 이거 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있죠? UBS가 6번째 줄 나오는 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거기 나와 안 나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나오죠, 거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거 쭉쭉쭉 나오죠. 예? 트위터에까지 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시청자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난 딱TV 몰라 임마 하시는 분들은요, 좀 시간에 한두 시간 차 있는데, 머니투데이도 제가 매일 글을 올라가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식 얘기뿐만 아니라요, 참고하실 거 일단 다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성훈 대표 오늘 무슨 종목 볼까요? 지금 뭐 낙폭과 대주들 워낙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완전 소외됐던 한 5년간 완전 소외됐지. 시장에서 완전 소외됐는데 보고서가 나와요. 소외대표주야. 소외대표주. 그러니까 왕따 종목이라고 해도 정말 맞아. 지금 손색이 없는 종목인데 이번에 삼성테크윈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국방 부품 관련된 비리가 지금 한참 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밝혀지고 있는데, 테크인 뭐 그런 이슈에 대한 쪽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 테크인이 항공기 엔진 업체인 미국, 지금 보게 되면은, 휘트니, 프레트 앤 휘트니, 사로부터 9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원 규모의 차세대 항공기 엔진 부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이, 단순한 하청업체에서 이제 파트너가 되고 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이 단순한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파트너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매출 확대와 수익성 확보가 아직 가능한 영역으로 좀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삼성테크윈이 사실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상당히 이제 그동안에 좀 특성이 없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국방 군수 산업에 대한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 현대 로템하고 이제 비슷한 분류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CTV 쪽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CCTV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네트워크 카메라 매출 증가에 따라서 CCTV 쪽에 대한 개선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항공기 부품 쪽에 대한 개선이 일단은 실적 개선에 대한 쪽을 이끌지 않겠느냐. 요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삼성테크인이 그동안에 도대체 뭐 하는 회사야? 뭐 반도체 장비 회사야? 예전에는 반도체 장비 쪽으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걸 벗고 지금 아예 항공기 부품, 드디어 방산업체로서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CCTV 이런 것들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이끈다라는 게 이 보고서 내용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칼라가 없었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칼라를 가져간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갑자기 하나 물어본대요. 이건 이제 디스할 건 없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식을 좀 물어볼 텐데요. 오해하지 마. 저는 의견이 없어요. 이 주식을 잘 몰라요. 별로 관심도 없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 저희 방송이면 머니투데이도 그렇고 한국경제도 많이 전문가들이 오잖아요. 진짜 전문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증권회사도 오시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 주식을 얘기해요. 근데 아까 삼성테크윈에서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봤는데요. 이성 대표 의견 한번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혹시 100%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확인하고 물어보세요. 저는 삼택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강병수 삼택이 아니라 잠깐만요.
말하기 전에 100% 아니면 100% 아니면 뭐? 30%짜리고 코스피 200이니까 멀쩡한 주식인데 나름은요.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네. 이거 왜 이렇게 올라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연초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뭐요?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쪽이 좋다는데 연초에 우리 얘기하고 방송에서 안 주가가 했는데. 난 안 하거든 이거. 제가 이거 했었거든요. 그래요? 주가가 빠졌어. 어. 빠졌다가 대박 5월달, 6월달에 빠졌다가 이게 쭉 올라갔는데. 30% 올랐네 바닥에서. 네. 그래서 지금 왜 올라요? 이 한국항공우주도 그 매출 성장 시나리오에 대한 쪽은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네. 얘기였는데 사실 네. 믿기는 좀 어려워요. 싸진 않아서. 이게 주인이 누구예요? 대한항공이요? 아, 대한항공 이 대한항공하고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나라 거야? 예, 이거 자동 그 카이 비행기 만드는 거. 아니 그 나라 거냐고 나라. 나라 거는 아니죠. 네. 나라 거 아니고 대주주가 누구야 지금? 네. 얘가 뭐 그 비행기 만들 때마다 잘 팔린다고. 아 이거 대한항공 한국정책금융공사 거네. 나라 거네 나라 거. 예, 나라 거네. 대한항공이 지분이 몇 프로 있어요? 한국정책금융공사 26%, 현대자동차 10%, 삼성테크인 10%. 네. 대한항공 이거 지분 팔았을 거요? 아, 팔았어요? 예, 산업은행이 0.3%, 국민연금이 8%. 예, 이거 나라 거라서 올라가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유는 없어요 특별하게? 예, 아니 뭐 그 비행기 탈 관심 때마다 없어요?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많이 올라갔잖아. 예전에는 쌌으니까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뭐 5만 원, 4만 5천 원까지. 저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 네. 혜인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그 대한항공이 살려다 비싸서 안 샀어요. 아, 막 살라도 안 샀구나. 예.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이게 잘 혹시 갑자기 생각나서 삼성테크니랑 무슨 상관이 있고 대한항공 잘못 들었나 보네 이거요. 한국은 저렇게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뭐 나중에 좀 우리가 좀 얘기 좀 관심 갖고 예. 스타들 해보고 할 만한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지금 그 얘기 하나만 하고 그 얘기하겠는데 하나 하기는 앞서 얘기한다는 거. 사우디 석유상 얘기가 있어요. 이것 좀 클릭 좀 해주세요. 네. 사우디 석유상이 최근 들어서 핫 이슈잖아요. 네. 사우디가 의도적으로 가격 내린다 어쩐다 얘기하고 네. 죽여놓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석유상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을 얘기하는데요. 네. 이거 화면 잡아주시면요. 네. 사우디는 자기네는 한 번도 의도적으로 가격 만진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시장에 맡겼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오해다. 모든 것을 왜다 그런 얘기합니다. 가격 전쟁은 없다. 가격 전쟁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노잖아, 노 프라이스. 노 프라이스. 그래서 가격은 있는 그대로 갈 뿐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일부에서 저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감산 얘기하고 이러는데요. 감산. 네. 근데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몇 개 그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기한테 의견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고 나오는데 또 그때 나오지만 지금은 왜 갑자기 말씀드리냐면 브렌트유 있잖아요. 네. 오늘 보면 다들 브렌트유 이런 데 별로 신경 안 쓰시는데요. 2010년 가을 이후 처음으로 $80가 장중에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80 위로 끝났거든요. 추가적 하락 쪽에 베팅 많이 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유가 하락.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전주현 이코노미스트도 얘기했지만 석유화학 업종 이런 쪽 있잖아요. 네. 이런 쪽에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 잘 이런 거 저는 의견이 없어요, 이 부분이요. 유가를 네. 모르잖아요, 제가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의견이 있다. 지금 네. 일부에선 말도 안 되지만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 네. 얘기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유가에 어느 정도냐 왔다 갔냐에 따라서 롯데케미칼도 아무리 원가 우주가 좋더라도요. 네.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해서 보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1에 민감하고 N달러에 민감하고 그러지만 유가도 은근히 관심이 많다. 그리고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석유화 업종, 조선주의 같은 묶음으로 흘러간다. 네. 이걸 조금 꼭 이해하셔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한두 개만 좀 더 보겠습니다. 이승원 대표님. 그 종목에서 제가 오늘 궁금한 게 요즘 오늘 다시 살아나는 것들이 적은 게 있어요. 최근에 다시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들이 좀 떨어졌다 올라가는 것들이요. 한국전력이거든요. 한국전력. 어떻게 봐요? 한국전력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긍정적으로? 왜냐면 일단 배당이잖아요. 배당 시즌이잖아요. 네. 일단은 연말까지도 상당히 괜찮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지금 한국전력에 대한 그 내년 영업이익이 한 6조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6조 예상하고 있고. 네네. 영업이익 6조에 시가총액이 30조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대로 네. 최소 50% 정도의 그 네. 상승 그 룸이 남아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조 다음에 막 7조, 8조 막 이렇게 네. 심지어 9조까지도 예상을 하는 곳이 있어요. 네. 내후년 그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렇게 한국전력이 내린 최근에 이제 그 둔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유가 하락을 상쇄하는 환율의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전력에게는 좀 악재로 단기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다만 배당 이슈가 실적 개선 이슈로 놓고 본다면 여전히 모멘텀을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국전력의 내년도 여전히 관심주를 보고 있고요. 하여튼 비정상의 정상화 떠나서 우리 내년부터는 주주 친화 정책. 그래서 제일 선봉에 설 것이다. 왜냐면 정부 당국에서 무슨 지금 기업은행도 슬쩍 나갔잖아요 지난번에요. 야, 니네들 뭐 아니고 써야지. 더블로 늘려. 기업은행 배당을 제시해 줬잖아요. 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요. 뉴스가 뜰 수도 있어요. 또 뭐 슬쩍. 한국전력 배당 얼마 주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에 돌교 앞으로 하는 놈 있잖아요. 네. 배당가 그냥 그런 데서 한국전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게시판 보겠습니다. 네. 딱한 정보 어저께 저희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딱한 정보 팟캐스트요. 그래서 딱한 정보 오디오 팟캐스트 있잖아요. 그거 들으시면 우리 실질적 FTA 타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얘기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우리 부탁이 아닌데 이걸 하면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고요. 주의보는 그냥 보시면 계신데 구독을 꼭 하셔야 돼요. 구독이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이 방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좋아요 안 누르면 그거는 거의 불법으로 봐야 돼. 좋아요 안 누르고 구독을 누르는 거. 그러니까 옆에 친구 거도 찾아서 구독 눌러줘야 돼. 이런 게 있고요. 어저께 두 남자 쇼에 올라온 분이 있는데요. 내가 오늘 재밌어서 보여드린 거야. 귀농 여자 남편. 또 뭐야, 이거? 일명이. 이거 재밌으신 분 많아요. 귀농 여자 남편분이 쓰셨어요. 지난 여름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끝까지 들어야 돼. 돈을 못 벌었어. 좋은 종목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랫동안 물린 주식 때문에, 포스코 때문에. 야, 포스코가 1년, 2년, 3년, 4년, 5년째죠. 순수한 의견 부탁드린다는데 역설적 말씀드리면 포스코 희망 가져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포스코랑 대한항공이 같은 놈이라고 있어요. 몇 년째 떨어진 거. 대한항공도 반등했잖아요. 네. 포스코도 반등할 수 있다는 거를 하나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반대쪽도 하나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디스하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디스는 뭐냐면 다음 주 후광통인데요. 네. 많은 국내 증권사, 일부 증권사 애들은 중국의 보산철강, 이런 바이산 철강을 사라 그러고 있어요. 보산강철. 네, 보산강철, 중국 한자로 쓰면요. 그러면서 포스코 팔고 그걸 사는 애들이 있어요. 15,000원.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겠다. 저보러 의견 묻냐면 저는 의견이 없다. 철강주에 대해서. 저는 죄송하지만 포스코는 거의 6년째 디스라고 있어요. 6년째.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의견들은 조사해 보시면 다 나오셔야 되겠죠.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농 여자 남편이. 죄송합니다. 그렇죠. 저희 방송 계속 들어주시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저희 12시에 뵙는데요. 내일은 다시 11시죠? 네. 내일은 다시 11시에 뵙겠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